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태임원입니다. 올바른 영어 학습을 위해서 정확한 영어 매뉴얼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께 해드릴 말은 레슨 2 되겠고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현실을 인정하자입니다. 이제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이거 일부러 줄여놓은 말인데, 이게 진짜로 뭐 안 될 거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 안 돼, 못해 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현실은요. 현재 실력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자란 얘기예요. 이거는 레슨 1 때 내용이 보다 더 이런 마인드셋에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라면 혹은 레슨 1은 좀 더 이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에 대한 얘기라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정말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 1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제가 봐왔던 우리 학습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실수하는, 많이 간과하는, 많이 놓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앞쪽에 빨리 배치를 했어요. 빨리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실력을 인정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이라고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닐 테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다라고 보는데, 제가 토플을 가르쳐요. 제 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토플. 얘는 파트가 4개가 다 있어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요 두 영역, speaking, writing은 이거는 실제로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영어 구사 능력하고 너무 연관성이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 쉬운 주제라도 어떤 주제 주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말을 못 꺼내는 사람은 이 스피킹 손도 못 댑니다. 정말로.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팅도 어떤 주제를 주고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손도 못 대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이거에 그러면 토플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토플 시험을 봐야 될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20대 초반에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로 이제 뭐 교환학생 같은 거 이게 제일 많긴 해요. 교환학생이나 뭐 유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목적 때문에 토플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뭐 하냐면요. 설문조사를 해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수강하러 온 친구들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난이도들도 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저 수능 1등급 나왔어요 라는 친구도 있고 영어 말하는 거죠. 수능 영어. 그 다음에 뭐 토익 간혹 가다가 20대 한 중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토익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토익 900이 넘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픽 같은 시험 뭐 IH 정도 나와요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IH면 AL 바로 미치니까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요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구사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심지어 말하기 시험 점수가 있는 친구들도 터플 스피킹을 시키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각자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영어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 아니지? 이건 기존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문법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지식하고요. 실제 영어를 쓰고 말할 줄 아는 구사 능력 하고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전부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스피킹 어 라이팅은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요 영어 지식과 실제 구사 능력이 맞지 않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랄까요? 영어 학습,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어 학습의 목적하고요. 그에 따른 영어 학습의 목표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립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수립하는 기준은 영어를 실제로 구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현재 실력이라는 거죠. 현재 실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영어 목표나 방향이나 학습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실제 구사 능력이 영어 지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 현재 실력은 영어 지식보다 현저히 낮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만 경험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뭐 외국인 고등학교나 이런 걸 다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영어만 써야 되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지식 때문에 영어 지식을 이거를 자기의 실력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봤냐면요. 학습하는 친구들이 창피해요. 쪽팔려요. 자존심 상해요. 창피해요. 쪽팔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모욕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연배가 좀 되신 분이었는데 내가 영어 지식은 이만큼, 근데 실력은 이 정도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너무 쉽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건 나한테 너무 쉬운데? 창피해, 쪽팔려. 어디 가서 이거 말 못하겠어. 정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기 취미생활을 영어로 말한다고 칠게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나의 취미생활을 얼마나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물론 이것도 단계별로 나눠지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나는 이거 하는 거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게 관심 있어요, 이거 말고 내가 취미를 영어로 말한다라는 건 적어도 어떻게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일단 소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뭔지, 그거를 취미로 삼게 된 계기 같은 게 뭐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취미를 즐기는 방식 같은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취미에 얽힌 뭔가 기억에 남는 경험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아쉬운 점도 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말할 줄 아는 게 정말 자기 취미를 영어로 말할 줄 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 됩니다. 갑자기 너무 재수없었나요? 그렇지, 명색이 영어를 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다 됩니다. 얼만큼 하느냐는 이제 자기한테 달린 거죠. 내가 얼만큼 말을 하고 싶느냐, 뭘 말해주고 싶느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하는데 필요한 단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거를 정말 입 밖으로 얼마나 뱉을 줄 아느냐,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개하는 선에서 나는 이것만 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이게 현재 실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을 말하는데 필요한 문장 구조나 단어나 문화적인 코드가 있다면 문화적인 코드,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들까지도 그런 것들 하나씩 쌓아 나아가야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지식을 자기 실력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뭐 있겠지만요. 저도 영어 배우면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 제 썰 아닌 썰을 풀자면,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노트에다가 쓸까요? 다음 노트에다가 제가 좀 썰을 풀어볼게요. 저는 저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이유는 뻔합니다. 제가 영어 학습을 중단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지금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많이 봐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에서도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 관뒀어요. 라든가 다시 시작해봐야겠네요. 뭐라든가 제 주변에 너무 많고요. 제가 영어 학습을 중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중단을 하게 될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찾은 겁니다. 찾은 게 시작점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의 시작점. 시작점 설정이라고 할까요? 시작점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잘못되니까 방향도 잘못되는 거고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학습을 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방향도 잘못되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결론을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실력이 어떤지를, 근데 현재 실력이 뭐라고요? 이 현재 실력이라는 건 구사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실제로 영어를 말이나 글로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사전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학습 목적과 목표의 수립 기준은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실제 구사 능력이 돼야 된다. 그게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뼈 아프지만 내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그거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해내고 싶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실력을 꼭 확인하시고 거기서부터 영어 학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자고요. 우리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요. 자만하지도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쪽팔리다 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씩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먼이었습니다.